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반일 종족주의란 책을 쓴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는 매국노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반일 감정은 비이성적인 종족주의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인물이다. 특히 이미 학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정리가 끝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면이 있다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인물이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는 성매매 여성과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주장한다. 그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근거 중 첫 번째는 일본군이 조선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갔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일본군의 강제성을 보여주는 자료는 많이 있다. 2002년 발견된 미국 정부 기록물 보존소 문서에는 한국인 여성 23명이 모두 강제와 사기에 의해 위안부가 되었다고 분명히 적혀 있다. 네덜란드 정보 부대 문건에서도 일본군이 여성을 강제로 체포해 위안소에 넣었다는 일본군의 진술이 있다. 이영훈 전 교수의 또 다른 근거는 요시다 세이지 증언 사건이다. 일본 저술가 요시다 세이지가 자신이 일제강점기 때 제주도에서 위안부를 직접 끌고 갔다고 증언했는데 이 내용을 실었던 아사히 신문이 기사의 신빙성을 확신할 수 없다며 기사를 삭제한 사건이다. 일본 극우 세력이 강제 동원을 부정할 때마다 근거로 인용되기도 한다. 설령 요시다 세이지 증언이 거짓이라고 해도 당시 일본군 여러 회고록에는 위안부 동원 과정의 강제성을 보여준다. 이 전 교수는 자신의 주장이 생존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상처를 준다고까지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안심권 나눔의 집 소장님의 말씀. TV를 보시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그런 거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아프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피해 할머니들의 증언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것도 이 전 교수가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는 근거지만 학계에서는 본질을 흐린 주장이라고 비판을 한다. 정진성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님의 말씀. 베트남, 중국 등 여러 나라 할머니들이 등장해요. 다 똑같아요. 말하는 게 한국에서만 자발적으로 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지금 전 세계 할머니들 피해자들이 증언을 똑같이 하는데 국제재판과 학계에는 한국을 포함한 11개국에 흩어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이 보고되어 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이영훈 전 교수는 자신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를 말만 하고 지랄하고 앉아있다.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위안부의 원류는 조선시대 기생제도라고 주장했다. 위안부는 원래 조선시대 기생제도라고 하면서 성노예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광복 이후에는 한국군과 미군 위안부 형태로 존속이 되었다라는 쓰레기 주장을 계속했다. 예전에 불렸던 소위 사창가라는 것이 어떻게 위안부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는지 정말 정상인인지 묻고 싶다. 위안부로서의 슬픈 삶을 살았던 이용수 할머니께서는 끌려간 위안부가 없다고? 내가 증인이다. 이 조상을 팔아먹을 친일파야 라고 외치셨다.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는 역사적인 사료와 관련된 자료,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해서 책을 썼다고 주장한다. 마치 그 예를 들어보면 5.18 광주민주화항쟁과 관련해서 그 당시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 그리고 군부대에서 조작한 자료를 일방적으로 해서 왜곡했던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 전 교수의 시점은 거의 외눈박이이다. 자기가 본 사료, 증거, 공문서 등을 기초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제적으로 조사된 사료나 자료를 보지 않고 일본에서 주장하는 자료들에서만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결정적인 오류에 빠지는 것이다. 강제징용은 젊은이들이 일본에 대한 로망을 자발적으로 실행한 것이다. 위안소는 위안부의 입장에선 수요가 확보된 보수의 시장이었다. 국민의 통념과는 너무도 다른 책의 내용 전반에 공감한다는 뜻일까? 이영훈 교수님이 반일 종족주의 책을 읽고 그걸로 무장한 전사가 돼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주장을 해도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이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쓰레기들이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주장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이 전 교수의 주장이 다른 극우 인사들이 쏟아내는 망언의 토대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그 대표적 인물이 지만원 씨,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그리고 최근에 세월호 막말 파문을 일으킨 부천병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이다. 친일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일본과 친하다는 의미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나도 개인적으로 친한 일본인들도 있다. 국민의 개개인이 일본을 좋아하고 친한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친일이라는 용어에는 매국 즉 나라를 팔아먹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일본 사대주의에 빠져서 일본의 것이라면 옳고 그른 것을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의 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무조건 일본의 주장을 따르려고 하는 태도와 말을 보이는 것이 친일의 의미이다. 현재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인 심재철 의원은 이전 이영훈 교수의 반일 종족주의 북콘서트에 직접 가서 한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 이영훈 교수님의 반일 종족주의 책을 읽고 그걸로 무장한 전사가 돼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 뭘 열심히 하겠다는 것인가? 매국을 다른 것을 다 차지하고서라도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현재 야당 제1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는 자체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참 우리나라 미래가 서글퍼지는 것은 나만 그럴까? 일본 우익들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이 없다고 줄곧 우기고 있죠. 하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전범들마저 일본군이 조직적으로 위안소를 설치 운영하고 위안부들을 강제로 심지어 유괴까지 해서 끌고 왔다고 자백했습니다. 오늘 기림의 날을 맞아서 한국을 방문한 중국 학자가 일본 전범 800여 명의 자백서에 담긴 위안부 성범죄의 진실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조효정 기자입니다. 위안소를 만들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위안소를 통해서 접대를 하라고 했다.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 중국 후베이성에서 전쟁을 치르던 일본 관동군 39사단장 사자 시노스케는 병영 내 위안소 설치를 명령합니다. 병사들의 무분별한 부녀자 성폭행 등으로 성병 감염이 확산되자 이를 예방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다른 전범인 117사단장 스즈키 가이기는 수차례 위안소 설치를 명령했다. 중국과 조선의 여성을 유괴하거나 속여서 끌고 오라고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 같은 내용들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중국 산시성과 요녕성 등에서 붙잡힌 일본 전범 800여 명이 남긴 자백서에 고스란히 기록됐습니다. 전범 4명 중 3명은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실토했습니다. 한 사병은 4년 동안 여성 117명을 성폭행했는데 그 가운데는 조선 여성이 많았다고 자백하기도 했습니다. 就是指挥层的这些人呢，是职业军官。日本相关的一些法令，战时的一些资料是吻合的。 13만 일본군 병력이 주둔했던 중국 헤이룽 장성 동령 지역에 설치됐던 위안소들에 대한 상세한 자료와 증언도 처음 공개됐습니다. 사병 29명당 위안부 1명. 강제로 또 속아서 이 지역 위안소에 끌려간 조선인 위안부만 최대 8,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纺织工人，做这个家里的佣人，一个月能拿到多少钱？ 전범 중 일부는 일본에 돌아가 전쟁의 침략성을 고발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단체를 결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전범들이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일본군이 자행한 전쟁 성범죄는 당시 일본군의 기록과 증언으로 또 한 번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계에서나 학계에서 이미 정리가 되어 있고 국제적으로도 이견이 없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쓰레기 같은 주장을 하는 매국노들은 법률을 제정해서 매국에 해당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강제 추방시켜야 한다. 일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도 욕을 얻어먹는데 방송을 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국민을 대표하는 공직자나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개인적인 바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당장에는 이번 4월 15일 총선에서 이런 쓰레기 같은 인물들이 절대로 당선이 안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